당신은 왜 아직도 모든 경조사의 얼굴을 비추며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는가?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잘라 말했다.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남의 시선에 휘둘려 형식만 채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성으로 관계를 재설계할 것인가? 오늘 당신의 인간관계 습관을 송두리째 뒤집어줄 이야기가 시작된다. 결혼식 청첩장을 손에 쥔 채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부담의 핵심에는 돌려받을 것이라는 은밀한 기대가 숨어 있다. 축의금을 얼마나 해야 예의일지, 안 가면 언젠가 내일의 보복이 오지 않을지, 이 계산의 저울질이 초대장보다 무겁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 남의 은혜를 바랄 마음을 버리면 원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못 박았다. 이 말의 통찰은 오늘 우리의 관계 피로를 정조준한다. 관계가 피곤해지는 까닭은 대개 정서적 빚이 쌓이는 구조 때문이다. 우리는 호의와 금액, 시간과 체면을 교환 가치로 환산해 장부를 만든다. 어느 모임에 갔는지, 얼마를 냈는지, 누구의 체면을 세워줬는지 보이지 않는 장부의 숫자는 늘 정확하다. 문제는 이 장부가 인간관계를 거래로 전락시키고 거래는 곧 불신과 경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장부의 균형이 어긋나면 억울함과 서운함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되면 관계는 피로와 냉소로 굳어간다. 여기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계산을 지우는 결심, 즉 보답 기대를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다. 초대를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에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였는가? 아니면 미래의 상호부조를 담보하려는가? 후자라면 이미 관계의 방향타는 체면과 이익에 넘어갔다. 정약용의 문장은 마음의 작동 원리를 뒤집는다.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원망이 사라진다. 순서가 그렇다. 우리는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망이 쌓이니 원망으로 변한다. 기대를 덜면 실망이 줄고 실망이 줄면 원망이 끊긴다. 그렇게 생기는 여백이 바로 마음의 평온이다. 초대장 앞에서 불안과 압박이 치밀어 오르는가? 그것은 대개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나중에 무엇을 돌려받을까의 변주다. 그 사소한 계산이 당신의 품격을 갉아먹는다. 정답은 간명하다. 진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억지로 가지 말고 마음이 움직이면 조용히 축하하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품격의 문제다. 거래를 끊을 때 비로소 관계는 사람을 향한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을 것은 돈의 액수도 참석 여부도 아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보답을 향한 마음 그 자체다. 그 순간 관계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단단해진다. 현대인은 늘 응답 대기 상태에 갇혀 있다. 메신저의 초록불, SNS의 알림, 타임라인에 쏟아지는 타인의 경조사가 우리의 주의력을 파편화시키고 우리는 마치 모든 신호에 즉각 반응해야만 좋은 인간이라는 암묵적 규범에 묶인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하다. 인간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고정되어 있고 감정 에너지와 주의력은 소모성 자원이다. 이 물리적 한계를 부정한 채 다가겠다, 다 챙기겠다는 약속은 곧 자기 기만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만들어낸 연결의 환상이다.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곧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연결은 버튼 하나로 가능하지만 관계는 시간을 태우고 마음을 나눠야만 형성된다. 따라서 모든 초대를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태도는 좋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경계 없는 사람의 신호다. 성숙함은 불가능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기준이다. 나만의 응답 원칙을 세워라. 예컨대 가족 핵심 친구, 장기적 신뢰가 축적된 동료의 사건을 1순위로, 일시적 접점이나 피상적 네트워크의 요청은 2, 3순위로 둔다. 알림은 일정으로, 일정은 선택으로, 선택은 책임으로 번역된다. 이 원칙이 서면 포모는 잦아들고 자기 삶의 리듬이 복원된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수용 용량이다. 오늘 내가 지킬 수 있는 관계는 몇 개인가? 이번 주 내가 무너지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계산하라. 이 단순한 계산이 당신의 품격을 지킨다. 응답하지 못하는 순간들은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비응답이며 과감히 비워낸 자리에서 당신의 핵심 관계가 호흡한다. 결국 우리는 모두 제한된 자원을 관리하는 삶을 산다. 그 자원을 소모품으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배분하여 깊이를 만들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모든 것에 반응하는 인간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만 반응하는 인간으로 이동하라. 그 전환이야말로 관계의 피로를 끝내고 행복한 노년으로 통하는 첫 관문이다. 인간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농도가 있다. 가족처럼 혈연으로 엮인 관계는 진하고, 절친한 친구나 오래 함께한 동료는 그 다음이며, 그저 인사만 나누는 지인은 였다. 이 농도는 억지로 섞는다고 변하지 않는다. 정약용이 강조한 형식보다 본질의 철학은 바로 여기에 직격한다. 관계의 깊이는 초대 횟수나 선물 금액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는가로 측정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 똑같이 대해야 예의라는 왜곡된 평등주의에 사로잡힌다. 모든 관계에 같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강박은 결국 중요한 관계를 소모시키고 덜 중요한 관계를 불필요하게 키우는 역효과를 만든다. 관리가 백성을 다스릴 때도 모든 사람과 똑같은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관계를 동일하게 대할 수 없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관심과 시간을 조율해야 한다. 가까운 이에게는 더 자주, 더 깊이, 멀리 있는 이에게는 예의를 지키되 에너지를 과투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고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원리다. 문제는 사회적 관습이 이 원리를 방해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경조사나 모임이라는 형식 속에서 거리감의 경계를 흐린다. 본질적으로는 멀지만 형식적으로는 가까운 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내 마음의 농도는 왜곡되고 결국 무너진다. 정약용의 실학정신은 여기서 길을 제시한다. 필요 없는 형식을 과감히 덜어내고 그 자리에는 실질적인 대화를 의미 있는 만남을 채워 넣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키면 얄팍한 관계의 억지 웃음 대신 진짜 관계의 편안한 침묵이 자리 잡는다. 중요한 것은 거리를 인정하는 용기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더 깊게, 먼 사람과의 관계는 더 단순하게. 그 균형이 무너질 때 관계는 불필요한 기대와 오해로 얼룩진다. 결국 관계의 농도를 지키는 것은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지키는 것과 같다. 형식에 끌려다니지 않고 본질에 맞춰 거리를 조율하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이자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위험한 함정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의 올감이다. 체면과 평판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우리의 판단을 가로막고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했듯 모든 판단의 기초는 자기 성찰이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남이 정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남의 손에 넘어간다. 억지로 참석해 형식적인 악수와 건성의 축하를 남기는 것은 축하를 위장한 의무일 뿐이며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정중한 메시지 한 통, 진심 어린 전화 한 번이 더 깊게 마음을 울린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다. 당신이 참석하려는 이유가 체면 유지나 불이익 회피라면 그것은 이미 진정성에서 멀어진 선택이다. 반대로 참석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에 함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심이다. 정약용은 슬픔이나 기쁨이 지나치면 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억지로 웃으며 축하하거나 의무적으로 눈물 짓는 것은 마음의 균형을 해치고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의 울림을 확인해야 한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불참을 선택하라. 그것은 무례가 아니라 솔직함이며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성숙함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다. 불참을 결정했다면 정중한 축하나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상황에 맞는 작은 선물이나 도움을 전하라. 이것이야말로 형식보다 본질을 택하는 태도다. 결국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 기준이다. 타인의 눈보다 자신의 양심을 우위에 둘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인간관계는 얄팍한 외형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모든 초대, 모든 연락, 모든 요청에 응하려고 한다. 하지만 시간과 감정은 통장 잔고처럼 한정돼 있으며 계획 없이 쓰면 금세 바닥난다. 정약용이 말한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모두 할 수 없다는 문장은 이 단순한 진리를 찌른다. 중요한 것은
나의 에너지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결국 가장 소중한 관계에 쏟아야 할 힘을 잃게 된다. 관계에도 계절이 있다. 한때는 뜨겁게 가까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는 관계도 있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과거의 친밀감을 억지로 붙들고 이미 식어버린 관계에 시간과 정성을 낭비하게 된다. 성숙한 사람은 이 흐름을 인정한다.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관계에는 예의를 지키되 에너지를 과투자하지 않는다. 반대로 앞으로 더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에는 주저없이 집중한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전략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경조사든 모임이든 다 가야 한다는 강박은 곧 자기 파괴다. 그 대신 나에게 힘을 주고 삶을 단단하게 하는 관계를 우선순위에 올려라. 피상적 관계 50개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실한 관계 5개를 깊게 가꾸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몇 안 되는 진실한 친구들과의 교류에 집중해 큰 위안을 얻었듯 당신도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의 지혜다. 결국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삶은 얕은 발자국만 남기지만 집중하는 삶은 깊은 흔적을 남긴다. 오늘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인간관계의 질이 결정된다. 정약용이 강조한 검소와 절제의 원칙은 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반응하고 더 많은 이벤트에 참석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불필요한 장식을 더집힌 옷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무겁고 불편하다. 검소한 관계란 불필요한 형식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이다. 절제는 관계의 숨통을 틔운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며 얼굴을 비추는 대신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만 온 마음을 다해 함께하는 것이 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다. 정약용은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고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으며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관계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감정과 시간을 절제하면 그것이 관계의 청렴함이 되고 청렴함이 쌓이면 자애로움으로 변한다. 반대로 과도하게 시간을 쓰고 감정을 소모하면 결국 무리와 피로가 쌓여 관계가 상처 입는다.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니다. 오히려 한정된 자원을 의미 있게 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가깝지 않은 수십 명의 경조사에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대신 가족, 가까운 친구, 정말 소중한 동료와의 관계를 깊게 다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다. 절제와 검소함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필터다. 이 필터를 거치면 피상적이고 소모적인 관계는 걸러지고 남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깊은 관계뿐이다. 결국 관계에서의 검소와 절제는 단순히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덜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정약용식 지혜다. 사회적 압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지배한다. 참석하지 않으면 무례하다는 통념, 내가 안 가면 나중에 그도 안 올 것이라는 불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시선의 압박이 경조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다. 그러나 이런 압력에 무조건 굴복하는 것은 나의 관계 기준과 자기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정약용은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망이 사라진다고 했다. 이 말은 사회적 압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호 부조의 의무감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관계의 진정성이 드러난다. 억지로 참석한 자리는 의무의 냄새가 배어 있고 그 속에서 나누는 웃음과 악수는 가벼운 종이처럼 금세 찢어진다. 반면 진심으로 가고 싶은 자리, 가야만 한다고 마음에서 느끼는 자리는 억지로 만든 어떤 형식보다 오래 남는다. 사회적 압력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가려내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당신의 불참을 이유로 관계를 끊거나 불만을 표하는 사람은 애초에 깊은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약용이 유배 시절 변함없이 마음을 나눈 이들이 진정한 친구였듯이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도 변치 않는 관계가 진짜다. 그러므로 참석 여부를 고민할 때 먼저 그 관계의 진정성을 판별하라. 불참을 이해해 주는가 아니면 체면과 관습을 이유로 당신을 비난하는가.
답은 거기서 나온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다. 사회적 시선이 아닌 양심과 신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한 신뢰를 낳는다. 사회적 압력은 강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당신의 몫이다. 진정성 없는 참여보다 원칙에 따른 불참이 훨씬 더 당당하다. 이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이다. 형식적인 관계와 본질적인 관계의 차이는 그 깊이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확실히 안다. 형식적인 관계는 일정한 틀과 절차 안에서만 유지된다. 경조사에 참석하고 명절에 인사하며 SNS에 댓글을 남기는 것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 겉은 번듯해 보여도 단 한 번의 갈등이나 상황 변화로 쉽게 깨져버린다. 반면 본질적인 관계는 형식이 없어도 지속된다. 오랜 시간 연락이 뜸해도 한마디 말 없이도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경험한 관계가 바로 그 예다. 수백 명의 인맥 대신 손에 꼽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와의 교류가 그에게 가장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이 친구들은 화려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도 편지 한 장, 짧은 소식 한 줄로도 마음을 전했다. 이것이 본질적인 관계의 힘이다. 경조사에 억지로 참석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쌓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연결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만남은 순간의 체면은 지켜줄 수 있어도 위기 상황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는 때로 불참을 이해하고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나눈다. 작은 선물, 직접 쓴 편지, 혹은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깊은 대화가 형식적 참석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 형식을 좇는 사람은 관계를 보여주기로 소비하고 본질을 중시하는 사람은 관계를 살아내기로 키운다. 정약용이 모든 저술에서 관습과 외형을 걷어내고 실질적 도움을 중시했듯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형식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남는 진짜를 붙잡아야 한다. 결국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자주 얼굴을 비췄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느냐이다. 이것이 형식적 관계와 본질적 관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다. 자기 성찰 없이는 어떤 원칙도 작동하지 않는다. 경조사 하나를 두고 며칠째 마음이 들쑥날쑥하다면 그 망설임 자체가 이미 관계의 거리를 말해준다. 이제 감정의 파도에 끌려가지 말고 냉정한 판단 알고리즘을 가동하라. 첫째, 의미. 이 자리에 사건이 나와 상대의 삶에 남길 실질적 의미가 있는가? 둘째, 상호성. 과거와 현재의 교류가 일회성 예의가 아니라 지속적 신뢰로 이어져 있는가? 셋째, 회복성. 내가 참석함으로써 잃는 시간, 에너지, 집중력을 이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예가 아니라면 불참이 정답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90초 규칙으로 1차 결정을 내리고 24시간 내에 번복 충동이 들지 않으면 확정한다. 확정 후에는 즉시 달력과 할 일에서 해당 항목을 지우거나 대체 행동, 정중한 메시지, 작은 선물, 후일에 깊은 만남을 배치해 죄책감의 빈틈을 봉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무엇이다. 타인의 평가를 설득하려 들지 말고 나의 가치 기준을 실행하라. 주간 리뷰에서 한 주의 참석 불참 결정들을 점검하며 에너지 소모가 컸던 연결은 과감히 정리 목록으로 넘기고 나를 단단하게 만든 관계는 강화 목록으로 승격시킨다. 이런 선택, 집중의 루틴이 습관이 되면 형식의 소음이 잦아들고 본질의 신호가 커진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더 적게 가지만 더 깊게 연결되고 덜 미안하지만 더 진심으로 산다. 망설임을 방치하면 피로가 쌓이고 기준을 실행하면 평온이 쌓인다. 결국 행복한 노년을 담보하는 것은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나와 서로에게 의미를 지키는 삶이다.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은 200년을 건너 오늘에 도착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한 사람은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없고 그러니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선택하라. 이 명제는 우리 삶의 관계 구조를 다시 설계하게 만든다. 거리, 서로에게 맞는 적정 간격을 두고 깊이, 의미가 누적되는 소수의 연결에 집중하며 방향, 체면이 아닌 양심의 나침반을 따른다. 검소와 절제는 관계의 집을 가볍고 튼튼하게 하고 선택과 집중은 시간과 마음의 낭비를 차단한다.
결국 오래가는 신뢰는 얼마나 자주 얼굴을 비췄는가가 아니라 위기와 기쁨의 결을 얼마나 진짜로 함께 했는가에서 태어난다. 행복한 노년은 더 넓은 인맥에서 오지 않는다. 더 깊은 몇 사람, 더 단단한 몇 순간, 더 명확한 몇 기준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매 초대 앞에서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은 움직이는가? 이 선택은 10년 뒤 돌아봐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에너지는 이 관계를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가? 답이 흐릿하면 형식을 덜고 진심을 전할 다른 방식을 택한다. 짧은 편지, 정중한 메시지, 나중에 제대로 된 만남이 억지 참석보다 오래 남는다. 그렇게 오늘의 결정이 쌓여 내일의 평온이 된다. 남의 시선으로 채운 하루는 저녁이면 텅 비지만 나의 기준으로 지킨 하루는 밤이 깊어질수록 빛난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진정성 하나로 관계를 다듬어라. 그것이야말로 늙을수록 더 자유롭고 더 품위 있게 사는 법. 정약용이 남긴 가장 현대적인 인간관계의 해답이다.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답입니다. 억지로 채운 자리는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함께한 순간은 평생 남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시간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세요. 여기는 지혜의 지도, 당신의 삶의 길을 밝히는 한마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